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잠깐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할까예요. 왜냐하면 저는 단타만 해도 10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자주 했던 종목들은 그냥 호가창만 보고 있어도 차트가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글이나 말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감각하면 동물적 감각을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오랜 분석과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 몸에 배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김연아 선수에게 트리플 러치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왼발로 빠르게 스케이팅을 하다가 왼발 아웃 엣지에 힘을 싣고 오른발 톡 끝으로 아이스를 찍어서 그 반등으로 점프 후 공중에서 세 바퀴를 회전하고 오른발 아웃 엣지로 착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과연 어떤 느낌일지 또 그걸 본인이 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건 김연아 선수가 수많은 점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어진 감각이니까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드려도 실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30%도 도달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게 50%, 감각으로 제 손에 익혀진 게 한 20%쯤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한테 매일 느끼는 감정인데 좀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꼭 원리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칙과 기준은 다른 개념이죠.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지만 기준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의 정규 시장이 9시에 시작해서 3시 30분에 끝나는 건 원칙이지만 제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수익률 5% 이상일 때 분할 매도를 해나가거나 VI 몇 호가 밑에서 매도하는 건 주식시장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 스스로 만든 기준인 거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전 3분봉을 가장 많이 보기는 하지만 어떤 종목은 1분봉을 보고 어떤 종목은 5분봉을 보고 또 어떤 종목은 10분봉 또 어쩔 때는 30분봉을 보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매매했던 종목이 HMM인데요. 이 종목은 큰 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5분봉이나 10분봉을 많이 봐요. 그리고 스윙 투자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3분봉, 5분봉, 10분봉, 30분봉을 번갈아 보면서 여기가 정말 저점이라고 판단이 될 때 매수해요. 비중이 클 때는 손실이 조금만 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캐몬이나 코이즈 같은 종목은 스캘핑을 많이 했는데 이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분봉을 주로 봐요. 이건 종목의 특성에 따라 제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게 얘기하면 헷갈리실까봐 그냥 3분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제 기준을 참고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드시라고 하는 거지 마치 제가 하는 게 원칙인 양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은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죠.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어서 최소 20%를 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수익률 5%에서 매도하면 그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그 종목이 20% 갈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확률인 거죠. 제 오랜 경험과 감각으로 볼 때 이 정도 이슈에 이런 차트의 위치라면 20% 이상은 오르겠다. 그런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늘은 평소와 기준이 다르냐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종목이 그날 오르는 이슈와 호가창의 특성이 평소와 다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저도 모든 종목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느라고 놓쳤거나 손님이 와서 얘기를 잠깐 하느라고 못 봤거나 직원들에게 중요한 업무 지시를 하느라 못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매수나 매도 타점을 놓쳤나 보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생각해야지 왜 평소와 기준이 다르냐고 물으시면 참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답해 드려야 할지 난감해요. 제가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제 시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제가 만약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하면 원래 9시 55분에 쌍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거래처에서 손님이 잠깐 오셔서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직원 한 명이 들어와서 함께 얘기하느라 28분간 주식창을 못 봤어요. 그래서 10시 23분에 매수했어요. 이렇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녹화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간에 차트를 못 볼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상대편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매 내역을 설명드리는 거는 적게 샀든 많이 샀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매매 대응하실 때 그런 관점을 참고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매매한 내역을 가지고 마치 원칙이 정해져 있고 제가 그걸 꼭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질문하시면 아주 많이 난감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라서 서두가 좀 길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3분봉 기준에 맞는 거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농담입니다. 바로 KG ETS인데요.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고 매출 실적이나 재무 상태도 아주 좋죠. 이 종목은 제 최애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뽑아놓지 않아도 항상 잘 보이고요. 원래 스윙 계좌에 담아가려고 했던 종목인데 단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휴게소 매매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제까지 KG ETS 일봉의 모습인데요. 우선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이 앞쪽에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급등락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거래량은 없는데 저점은 계속 지켜주면서 21선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럼 이 근처에서 매수하면 크게 손절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였던 14,700원은 꼭 기억해 두고 매매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일봉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이 뜨고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어제 종가인 14,700원은 깨지 않죠. 저는 원래 종가를 깨지 않으면 먼저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며칠 동안 이 종목을 관찰했고 매매를 많이 해봐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가 위에서 이평선들이 뭉쳐지거나 정배열이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종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실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저는 일단 여기서 1000주를 먼저 매수했고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살짝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척 하다가 내려왔는데 시가는 지켜주길래 여기서 다시 1000주를 매수했고요. 여기가 바로 휴게소 자리예요. 물론 이 앞에 봉에서 사도 되지만 여기서 사는 게 더 안전하죠. 그리고 야금야금 수급이 들어오길래 5% 넘는 수익 구간에 50% 매도대기를 미리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빨리 스탑로스로 마이너스 3% 손절을 걸어놨어요. 그럼 제 매수가 플러스 2% 구간에서 익절이 되니까 절대 손해볼 일은 없죠. 그리고 좀 약하다 싶으면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해도 돼요. 그런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때는 빨리 VI 가격을 확인해 두고 오늘 1차 VI가 16,350원이니까 그 몇 호가 밑에 매도대기를 걸어두는 거예요. 전 오늘 16,200원에 걸어두었는데 여기서 정말 운 좋게 체결이 잘 되었고요. 만약 걸어놓은 게 체결이 안 되고 내려가면 이렇게 5일선이나 11선을 깨고 내려갈 때 매도 처리하면 돼요. 저는 조금 기다려봤는데 오늘은 힘을 다 쓴 것 같아서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종가는 4.08%로 마감했죠. 그리고 이건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얘기하는 건데요. 인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한 분과 댓글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한테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을 매수했다고 했는데 저는 왠지 인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아니냐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혹시 제 예상이 맞았다면 오늘 꽤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는 자회사의 미국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재료가 크니까 계속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조금 더 올렸다가 며칠간 조정을 줬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는 조금 더 조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장중에 급등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도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이날 상한가 종가가 1375원이어서 오늘부터 조금씩 사모아 가야겠다 생각하고 소액으로 2번 샀는데 갑자기 폭등을 시켜서 매우 당황을 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6% 구간대까지 내려와서 움직이는데 저점은 더 빠지지 않길래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이렇게 1000주씩 합쳐서 2000주 매수했고요. 1400원대 주식이니까 2000주라 봐야 돈으로는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저는 2만 주 정도까지 모아가려고 산 건데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매도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냥 지켜봤더니 19.42%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완전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24%가 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다가 5일선을 깰 때 50% 매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수익률은 20%가 넘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사지 못해서 너무 큰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종가는 2.59%로 마감했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는 어떻게 매매 대응하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미래 나노텍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저에게 참 어이없는 종목이에요. 제 관심 종목 창에 항상 이렇게 잘 보이게 들어있고 매매도 정말 많이 해봤던 종목인데 어제 일봉 차트가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오늘 매매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13조 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지했고 미래 나노텍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나노 분말 첨가제를 국내 주요 회사에 공급 중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최대 매출처 중 하나니까 급등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회사는 매출도 재무 상태도 모두 안정적이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1420억 넘게 터뜨렸죠. 분봉을 보시면 9시 30분쯤 한번 상승시키고 조금 눌러줬다가 다시 2차 상승시켰다가 또 다시 조금 횡보하다가 오후 1시 30분쯤 상한가에 보냈죠. 전형적인 이 N자형 상승 패턴이죠. 저는 여기서 매수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샀더니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평소대로 여기 휴게소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고요. 이렇게 저도 잘 아는 종목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암튼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갭을 띄우며 상큼하게 출발했는데요. 끝까지 힘을 쓰지는 못했죠. 코스피는 하루 종일 밀당을 하며 2435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어제보다 살짝 오른 798포인트로 마감했죠. 제가 오늘 처음에 원칙과 기준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저는 추격 매수, 뇌동 매매, 돌파 매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언제라도 꼭 지키는 원칙이고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슈퍼개미가 되거나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